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띠분들을 나타내는 이 소는 여유와 근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소 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면모도 있어가지고 들어는 손 안에 있던 운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기회를 포착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고 좀처럼 성질을 내지 않고 맡은 바 일은 꼼꼼히 처리하는 그런 성실함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11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에 의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로 먼 곳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항시 좀 분주한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나 여행 이런 쪽에 일이나 인연이 많은 그런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역마운에서는 활동성으로 좀 다소 좀 피곤함이 누적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는 이런 운에서 지방이나 여행 중에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별다른 합의나 충은 없습니다. 본인 하시기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태지에 속합니다.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 영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로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으로 모든 일에서 꿈과 희망이 깃드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아직은 크기가 다소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할 때는 어려움이 풀려나가고 재물도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아직은 크기가 좀 미약하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노력하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태지입니다.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길함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뜻밖의 행운이 생겨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맛볼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12운성은 태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로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은 크기가 좀 미약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할 때는 비록 남들한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직책이나 직장은 못 되더라도 조금씩 명예도 상승하고 승진운이나 아니면은 보직의 이동 등이 있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얼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합니다.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다소 좀 위축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지금까지 하시던 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종교나 철학, 교육 같은 다소 정신적인 분야에 집중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하면은 부모 형제덕이 다소 좀 박하고 또 부모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쉽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다소 운세에 부침이 있으니까 다음 달로 미루시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에 충이 오고 제왕지에 속하네요.
천간충을 보시면 이렇게 개수하고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전개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때는 하는 일마다 다소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 천간충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심리적인 갈등에 그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합니다.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하던 일이나 사업이 최고조의 절정기에 이르러 가지고 모든 일에서 자신이 리더로서 이 일을 주관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병사가 줄을 잇는 그런 시기지만은 이런 제왕지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오히려 그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욕심과 야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이나 원성도 들을 수 있고 구설수나 잡음이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제왕지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운세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일 욕심으로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겁이 이렇게 제왕지에 속합니다. 비겁이 이렇게 제왕지에 속할 때는 형제 자매에게 자신의 그 너무 완고한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되는 일이나 말을 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네요. 60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다소간의 희생이나 소모성 지출로 들어오는 손재수도 발생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의 이동 변동이 잦고 다소간의 판단 착오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운세로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색정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기도 쉬운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관심을 사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탤런트나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운세에서 들어는 화류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청색으로 된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좋으면서도 강한 운세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하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자신이 최고가 돼야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그 자기중심적이고 들어는 그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지만은 사회적으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는 좀 적은 일들이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그 장성살 기운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가담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거나 건강 이상도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삼합이 함께 하죠.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사회에서의 그 직장의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는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일에 능률이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운세에서는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 이런 날 몰아가지고 좀 추진을 하셔도 성과가 나는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날 반한살이 육형이고요. 그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반환살의 육형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진이나 명예상승, 좋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좀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할 때는 현실에서 도피해 가지고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 또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상복을 입는 그런 운세도 되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5일날 육해살의 방합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육해살의 방합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화린업에 종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침수업이나 한의학, 절약 이런 것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일을 하면 좋다 볼 수 있겠죠. 보통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그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적인 억압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윗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좀 기대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은 좀 불리한 시기로 주변 사람들이 힘을 빌려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일을 추진하면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업종은 어떻습니까? 주로 할인업에 관련되는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이런 쪽에서 활약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11일 날입니다. 연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23일도 같이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그 학원 강사나 보험이나 자동차 판매 같은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미혼자분들은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고, 미팅이나 소개팅의 기운도 오는 그런 운세지만은 이렇게 원진이 있습니다. 이 원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트나 미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원망이나 원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니까, 이런 날 잘못 데이트나 미팅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가끔 문제가 생기고 있는 미투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운세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진이 있는 이런 연살 기운에서는 하는 일마다 구설이 따르고 손재수도 따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원망이나 원성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니까 이런 날은 가급적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2일 날입니다. 12일 날 월살의 충이고요. 24일도 같은 월살의 충이죠.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는 그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등으로 상당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사업이나 하던 일에서 들어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좋지 않는 방향으로 그 변화가 생기기 쉽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시달리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죠. 월살이 충과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들은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도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는 그 좌천이나 명퇴 등이 생기기 쉬운 그런 운세니까 가정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별거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주변도 어수선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크게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이런 날은 바깥 활동 최대한 좀 줄이시고 기분 전환 위한 그런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겁살, 천살, 연살, 망신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합충, 원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나이별 운세나 일진 보시다가 조금씩 궁금하실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에 그 소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